이제 우리 451페이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봅시다. 지금 오늘 내일 동안 여러분한테 제가 엄청 많은 걸 알려줄 거예요. 오늘 내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세무 이급 들으시는 분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만 계속 쌓여갈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거라서 오늘 내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냥 뭐 문제 풀기 전에 원가 이것도 좀 보고 그래서 같이 기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어. 다음 주 토요일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토일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빼고 2주 연속으로 우리 하원 여기 이 건물로 온다 보시면 돼요. 이 건물에 시험 볼 거니까. 그죠? 다음 주 일정 지금 우리가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원에다 뭐라고 했어요. 다음부터 토일 잡을 거면 앞쪽에 잡아라. 지금 우리 뒤쪽에 토일 잡으니까 다들 막 닥쳐오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차라리 토일 하고 뒤쪽에는 이제 토요일만 있어야 좀 진도가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고 뭐 일요일 날 보강할 건 보강이라도 하지 지금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말반 12월 달 하는 거는 12월 달에 토일을 하고 1월 달에는 토요일만 하게 내가 바꿔놨어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봅시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자, 우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4번에 41, 42번 칸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지금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수취했는데 공제되는 수취분 중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57번 카드과세고 현금 영수증은 61번 현과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그럼 시험에서는 문제 내용을 보고 공제 안 되는 것 빼고 되는 것만 쓰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얘네들 수취했는데 공제 안 되는 게 자, 기준은 항상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귀족이고 그 위에 있는 왕족의 성격이 세금계산서라고 했죠. 그럼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 안 되는 것들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 안 되는데 신용카드는 그냥 아예 당연히 안 되게 되겠죠. 그래도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부가가치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넣었다가 빼버리게 할 건데 근데 신용카드는 불공제 사유면 그냥 아예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래 있는 건 알고 있어. 그냥 오지 마. 빠져 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아니면 면세사업자 이런 것들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매입세액 공제 이야기할 때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니까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간이과세자가 카드 담화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카드 담에 긁었다 했을 때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없죠. 세금 계산서 기준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는 업종이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를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업종에선 카드 담화기로 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얘가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입장권 발행업. 그럼 여객 운송 용역이 대표적인 예가 택시, 항공권,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 여객 운송 용역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택시 탈 때에 요즘 현금 쓰시는 분 잘 없죠. 택시 타면 카드 많이 쓰시죠. 그런데 카드 써도 자, 이 지금 불가 업종이 우리 영수증 이론 볼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발행해 달라면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발행해 달라 그래도 전혀 못하는 사업자가 있겠죠.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걔네들이 쟤네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를 못하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빼고 되는 것만 쓰는 게.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우리 전표 입력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여기 공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만 더 보면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도 안 돼요. 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건 안 되냐면 얘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거든. 근데 또 신용카드로 또 공제받을 거 아니라서 세금 계산서랑 이중으로 수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중으로 수취하면 이건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서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 1번 현금, 2번 화물, 3번 사업, 4번 신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번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고 화물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고 사업은 국세청 등록한 법인카드고 신용은 국세청 등록한 직원카드예요. 아마도 기타카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했다라고 하면 3번 사업용카드를 쓰셔야 되지 4번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4번 신용은 우리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이기 때문에 기타 카드로 들어가게 돼요. 기타 카드로. 자, 입력하는 방법은 엄청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보고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컴퓨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교재
452페이지 펴시고 회사는 3005번. 자, 먼저 우리 공제 안 되는 것만 빼고 할 거니까 공제 안 되는 것부터 찾아낼게요. 첫 번째 고려는 소매업 일반 과세자 소모품 구입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이것 때문에 이 고려 거는 안 되겠죠. 그죠? 다음 신라는 소매업 일반 과세자 문제 없는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 접대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불공제 사유라서 안 되겠네요. 다음 백제는 음식점 간이과세자.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다음 고구려는 소매업 일반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현금 영수증. 이건 문제 없네요. 이거는 되고. 다음 조선호텔 숙박업 일반과세자 임직원 출장 시 숙박비용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러면 얘도 문제 없네요. 그럼 입력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찾아내는 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컴퓨터에 입력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여기 탭으로 와서 기간은 4월부터 6월. 첫 번째 고구려 거 5월 22일 날 구분 얘 현금 영수증이죠. 1번 현금 공급자는 고구려고.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 띄워놓고 공급가액 20만원 쓰면 입력이 되고, 두 번째 5월 26일 날 자, 법인카드 쓴 거는 3번 사업용 카드고, 조선호텔 자 카드 번호 F2번 눌러서 선택하세요. 하이픈 안 끊고 됐는지 안 됐는지 이의제기 신청하면 답변 안 한대요. 누가 여기다 하이픈 안 끊고 썼는데 직접 썼나 봐요. 하이픈 안 끊고 썼는데 이거 그렇게 해도 정답이냐라는 어이없는 질문 이의제기 신청해서 세무사에서 답변 안 했대요. 틀렸다 해도 할 말 없고 맞다 해도 뭐 재수 좋은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F2번 누르면 있죠. F 누르면 그래쳐 있는데 굳이 안 끊는 행동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일할 때 이거 안 끄면 자기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는 습관들이 어려운 거 아닌데 안 끊는 거는 이쪽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하시는 분들 이야기죠. 우리가 편하려면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 작성이 끝났어요. 자, 지금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죠. 사업용 카드고,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온다면 예 4월부터 6월 하면 여기 14번에 오른쪽 예예요.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에 지금 우리 고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없었죠. 그래서 41번 칸에 이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방금 그 두 개에서 70만 원에 7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금액이 일치한 거다라고 했죠. 이건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매매출 전표에 쓰면 여기도 들어오고 거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오는 거고, 이 서식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원래 매매출 전표에 써서 61번 현금과세 57번 카드과세 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매매출 전표에서 여기까지 다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르니까 둘 다 써줘야 돼요. 이건 이제 추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가서 이제 7700번으로 회사를 가서 자, 다음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위에 말은 다 과세품이란 이야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그럼 이제 또 안 되는 것부터 찾아낼게요. 먼저 첫 번째, 회밀리마트는 소매업 일반 과세자 문제 없는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 접대비로 불공제 사유라서 자, 회밀리마트는 안 되죠. 다음 뿌리 미용실. 자, 우리 목욕 이발 미용은 세운기한서 발급 불가 업종이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SOS 소매업 일반 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세운기한서 미교부 얘는 문제가 없네요. SOS는 되고. 홀리데이 숙박업 일반 과세자 임직원 등 지방 출장 시 호텔 숙박 비용 세무기한서 미교부 얘도 문제 없네요. 되는 거고. 다음 대성탕 이름에서 안 되는 냄새가 나죠. 목욕 이발 미용 안 되죠. 목욕업이라서 얘는 안 되고. 다음 대구문구 소매업 일반 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얘 문제 없네요. 그러면 대구문구 거 되고. 황금성은 음식점까지 좋았는데 간이과세자네요.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고. 다음 일성횟집은 우리 음식업 일반 과세자 세운기한서 미교부 얘는 되죠. 그래서 되는 거는 4개가 되네요. 이렇게 4개. 자, 그럼 4개만 쓸게요. 10월부터 12월에 SOS 11월 13일 날 SOS 카드죠. 자, 카드는 3번. SOS 카드는 우리 신한카드. 자, 지금 입력할 거 입력하면 안 될 거 구분하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입력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없죠. 오늘 했던 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든 뭐 어떤 거든 전부 다 입력하는 방법이 어려운 서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쓰는 거에 대한 게 내용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서식은 나오는 빈도가 높으니까 앞에 말했던 여기 입력하면 안 될 사유를 꼭 숙지를 해두세요.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3005번 회사로 가서
여기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래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가보면 자, 탭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위에 탭이 4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얘 동시에 쓸 일은 없어요. 얘 나오구나, 얘 나오구나, 얘 나오구나, 얘 나오구나.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우리 그냥 과세 사업자면 다 쓰는 거. 지금 첫 번째 탭 보니까 앞면에 있는 글자들 아닌가요? 처음 본 글자인가요? 그렇죠. 불공제사유죠. 불공제사유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잖아요. 그 중에 내역이에요. 그럼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불공제인 것들 있죠. 54 불공 선택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 쓸 건데 문제에서는 이것만 주로 썼죠. 우리 5개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올 때는 필요적 기회사항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필요적 기회사항을 숙지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뭐 아래쪽 건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이 3개를 보면 나머지 오른쪽 3개 이 3개는 얘는 과세사업자는 맞는데 겸용사업자용이에요. 겸용사업자라는 건 얘는 우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하죠. 이 겸용사업자가 자, 이 세 개를 탭을 할 거예요. 겸용사업자가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겸용사업자 쓰냐면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사업에 쓴 거는 이 과세사업 있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봤을 때 과세사업에 쓴 거는 과세사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사업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이거 하나씩만 따로따로 하면 그런데 얘네들을 봤을 때에 얘 둘이를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안분을 할 거예요. 안분한다는 거는 그 비율만큼 서로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3개는 공통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는 겸용사업자죠. 우리 면세품도 팔고 과세품도 팔잖아. 흰우유 팔고 초코우유 팔고. 자, 그럼 거기에 카트가 있어요. 카트 뭔지 아시나요? 그죠? 옛날에 저 잘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발판 없애버렸더라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없애버렸나 봐요. 근데 자, 그 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카트가 과세품이죠. 그죠? 그럼 과세품이면 당연히 부가세 주고 샀어요. 그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카트를 과세 사업에만 쓰면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만 쓰면 공제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거예요. 면세 사업 관련해. 근데 그 카트는 과세품 담는 데도 쓰고 면세품 담는 데도 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그럼 그 카트의 매입세액에서 과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은 공제 주고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공제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 탭들인 거예요. 그럼 이 3개 탭은 예, 안분 적혀 있는 얘는 예정 신고 때, 정산 적혀 있는 애는 확정 신고 때, 재계산 적혀 있는 애는 과세 오랫동안 쓰니까 과세 기간마다 면세 사업 비율이 틀려지니까 다시 계산해 주겠다. 고정 자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3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용 제일 간단하고 여러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안분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57페이지로 가서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제2기 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가 누락됐대요. 자, 우리 필요적 기회사항을 생각해 보면, 자, 필요적 기회사항은 우리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둘 다 등록번호는 필요하죠. 그리고 상호 성명은 공급자만 필요하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필요한 건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필요하니까 필요적 기회사항이 누락된 거죠. 여기에 한매 54만원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누락은 빠뜨린 거예요. 다음 가사 관련 사용분이 있네요. 가사 관련 사용분이라는 건 사업과 관련이 없다란 이야기죠. 그러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78만원이 되겠죠. 다음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주유대. 그럼 얘는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3매에 15만원. 다음 업무무관 지출은 사업과 관련 없는 거죠. 여기 한 매 있으니까 합쳐서 2매에 22만원 더하면 100만원 되네요. 다음 면세사업 지출분이 있죠.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그랬어요. 면세사업에만 쓰면 4매 350만원. 다음 접대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다. 이건 뭐 매일 매출 전표하면서 우리가 봤던 거라 그런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보고 입력할 수가 있죠. 그죠? 매일 매출 전표 때 우리가 보던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건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방금 이기 방금 이기 제가 예정 썼나요? 확정인데 제가 잘못 썼다 그죠? 쓰신 날짜를 가지고 가서 보면 자, 우리 54번 불공하면 들어오는 위치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50번 칸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회사를 7700번으로 바꾸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하는 한미 상사의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아래 내역 보고 한미 상사 주식회사의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치거래로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백전자 컴퓨터 10대를 구입하여 전량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그럼 얘는 접대비죠. 접대니까 자, 세금계산서 몇 매죠? 그렇죠, 한 매죠.
세운계약서는 판매고 금액이 9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열매 90만 원 쓰면 안 돼요. 다음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인데 1800cc죠. 그러면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판매 1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신라건설로부터 공장 부지 조성 비용으로 지출한 600만 원. 그럼 토지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라고 해서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해 판매 600만 원. 다음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현대전자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한. 면세 사업에만 쓸 거니까 면세 사업 관련해 25만 원. 다음 한국화학으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 원,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됨.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됨. 자, 그럼 이번엔 등록번호가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가 누락된 게 아니라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죠. 착오로 인해서 됐고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컴퓨터 3005번으로 가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1월부터 3월로 해서 저처럼 안분 계산 내역까지만 들어오세요. 이렇게까지만 들어오세요.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은 공통매입세액을 비율대로 나누겠다는 건데 예정 신고할 때에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할 때. 그럼 예정 신고할 때에 우리가 이 비율 공통으로 쓴 거니까 과세 부분은 공제하고 면세 부분은 공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한 안분 산식은 공통매입 공급 가액을 먼저 하면, 자, 항상 늘 이 생각해야 돼요. 과세 사업에만 쓰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만 쓰면은 매입세액 통째로 공제 안 받게 이 앞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에 가는 거고, 과세 사업,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써야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것만. 그럼 이거에
세율 10%를 곱하면 공통 매입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공통 매입 세액에 우리는 면세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이 면세 비율 구하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면세 사업 몇 퍼센트 했니라고 물어볼 거면 너네 회사 사업 장사해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사해봐서 판금액 중에 과세품 판금액, 면세품 판금액 비율 나누면 될 거잖아. 그게 제일 면세 사업한 비율 맞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얘가 원칙은 공급가액인데 만약에 이 공급가액을 하는 게 지금 값이 적절히 나오지가 않고 산출하기가 힘들다면 너네 회사가 그럼 팔려고 사온 과세품과 면세품의 매입 공급가액이 얼마이냐. 지 앞에 거는 매출 공급가액 이야기한 거고 매입가액이 얼마냐 가지고 할 거라는 거예요. 팔려고 사온 과세품과 면세품의 비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으면 예정 공급가액. 만들어 너 그럼 얼마나 팔 것 같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말도 안 되게. 그럼 너네가 사업하는데 과세품 진열해 놓은 면적과 면세품 진열해 놓은 면적, 사업하는 면적이 비율이 얼마 되니? 이 기준으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가축 두수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럼 지금 네 가지가 위가 아니면 아닌다. 얘 아니면 없으면 얘 정보, 없으면 얘 정보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컴퓨터 산식 번호 있는 거 1, 2, 3, 4, 5분 있는 화면까지 띄우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무조건 1번만 선택할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몇 원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원은 눈에 안 띄는데 몇 제곱미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얘가 눈에 팍 띄어요. 그래서 면적이네 하고 4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면세 비율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갈 거예요. 면적 기준 하면 나중에 재계산해야 돼요. 다시. 한마디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올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 1번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해서 과세 면세 합친 우리 총 공급가액, 한마디로 과세하고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친 금액에다가 분자에 면세 매출 면세 공급가액 공급가액을 쓰면 예정 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돼요. 예정 신고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숫자를 가지고 보면 자, 공통 매입 공급가액을 봤더니 얘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세율이 10%니까 7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면세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매출액이 과세가 4천만 원이고 면세가 6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매출액을 봤더니 그러면 과세 면세 합친 매출액이 1억이 되겠죠. 그럼 총 매출액이 1억인데 1억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6천만 원이다. 그럼 면세 사업이 몇 퍼센트죠? 1억 중에 6천이면 60%겠지.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700만 원 중에 60%는 불공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20만 원은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전제 조건은 사올 때는 700만 원을 51번 매입과세, 과세 매입으로 하고
그럼 다 공제되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내가 그냥 만든 숫자예요. 이만큼 공통으로 쓴 거에 대한 게 있다면 그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럼 얘를 회계 처리를 한다면 자, 지금 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인 거예요, 늘린 거예요? 이만큼 공제되는 걸 불공제 시키겠다는 거죠. 면세 사업 비율이니까. 면세 사업 비율만큼이니까. 그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인 차변 계정인데 줄여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420만 원이 될 거고, 그럼 차변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원재료 산 거라면 차변에 원재료 42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분기까지 한다면 이거 쓰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만큼 불공제 세액이 늘어날 거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나의 금액이 줄어들 거니까 얘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줄이면 그 금액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와 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제가 동그라미 가나의 금액과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의 금액이 따로 놓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일어나는 회계 처리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교재 460페이지 보시면 자, 460페이지에 다음은 부가세 과세제와 면세제와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1기 부가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1일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지금 아래 자료를 보면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면세 공통사용제와 매입액이 7천이고 세액이 700만 원이 있죠. 그리고 동기간 공급가액이 과세가 4천이 있고 면세가 6천 있네요. 사실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아래 쓴 거예요. 자, 그럼 자,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3005번 회사에 1기 예정 들어가 있죠. 1월부터 3월. 자, 그렇게 해둬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자 1번 선택하시고 이거예요. 이거 선택한 거예요. 공급가액으로 면세 비율 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쓰라고 되어 있죠. 공급가액 쓰게 되어 있잖아. 과세 면세 같이 사업한. 그럼 그게 7천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7천만 원. 그래야 옆에 700이라고 그냥 뜨죠. 바로 3개였으면 저도 그냥 3개 썼을 건데 서식이 얘부터 쓰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총 공급가액 쓰라고 돼 있죠. 총 공급가액이 이거예요. 예, 과세 면세 합친 거. 지금 문제 보시면 4천, 6천 매출액 있죠. 그게 합친 거예요. 어느 숫자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총 공급가액이 과세 면세 같이 사업해서 쓴 거. 그럼 1억이죠. 1억 쓰고 그 옆에 면세 1억 중에 6천이 면세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나요? 420만 원? 쓰기만 하면 나오죠.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월부터 3월로 하면 1월부터 3월 하면 (16번) 클릭하면 51번 칸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분이 나와 있죠. 4,200에 420에서 보이시나요? 그럼 그 420만큼 불공제가 늘어나서 동그라미 나의 반영을 줄 거예요. 420이 줄어들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금액만큼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인 일반전표 6월 3월 31일 날 가서 방금 420만 원 부가신고서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얘를 써야지. 그럼 대변에 지금 얘를 일반전표 3월 31일 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취득 원가에 하시면 되겠죠. 우리 제 타계정에서 대체적으로 오바고 이건 이 상황 아닌데 저자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 책 461페이지에 뭐 9번 적용 근거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1대 쓰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이 사람. 우리 책에 보면 그림이 9번 적용 9번 적혀 있잖아. 차변의 원재료에. 그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얘가 안분이에요. 안분.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7,700번 회사로 바꾸고. 자, 다음 자료 보고 당사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라. 단 아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무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치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첫 시작은 공통 매입세액을 찾기 위해서 자, 매입을 먼저 찾고 첫 시작할게. 여러분은 매입을 먼저 찾고 그리고 매입 중에서 공통분을 찾는 거예요. 공통분을. 과세분은 공제 받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공통으로 쓴 거 지금 안 보내려고 행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공통으로 쓴 게 500만 원에 5천만 원에 500 적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7월부터 9월 예전 거니까 안분에 무조건 1번 공급가액 기준 갈 거라 그랬어요. 5천만 원에 500만 원 이렇게 가고. 방금 그거 보고 이거 두 개 쓴 거예요. 다음 이제 매출 가지고 보면 이제 매출 공급가액 볼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예. 그럼 과세 면세 합친 게 1억이고 그중에 면세가 6천이네. 합계 줬으니까 1억에 6천이죠. 그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1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6천이고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에 60%인 300만 원 불공제 처리한다고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죠? 과세 매출액, 면세 매출액 더한 게 1억이죠.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잘 까먹고 엉뚱한 숫자 쓰시는 분들 많은데 과세 면세 합친 거예요. 그냥 매출에 그 중에 면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 가액을 쓰지 세액 쓰는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